자, 이번 시간에는 249페이지 담보책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매년 출제가 됩니다. 많을 때는 여기서만 3문제도 나와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좀 많은데요. 그 정리는 차후에 하고 일단 기본 뿌리만 먼저 잘 세워드리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자, 매매라는 것이 매도인이 아까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할 때 약정할 때 매매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을 주면 돼요. 재산권. 매수인이 그 대가로 돈을 주고, 그죠? 이게 매매거든요. 대원을 주기로 약정하는 게 매매인데,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기로 했던 그 급부죠. 급부가 예컨대 이게 땅이다. 이 땅이다. 이 땅 만평을 매수인이 사기로 했다. 만평을요. 땅 만평을. 이때 첫째요. 여기다 써볼게요. 땅이 오염돼 있었다. 오염되었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매수인이 이 땅을 사가지고요. 땅을 사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원하던 대로 저 땅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럼 하자가 있죠. 매매 목적물인 재산권이 땅인데 그 땅에 뭐가 있어요? 1만 평의 땅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이 땅에 뭐가 생겼다? 하자가 있었다. 하자가 생겼다. 하자라는 게 흠이잖아요. 흠. 그죠? 하자가 생겼다.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계약할 때부터. 뭐 할 당시부터? 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 이때 매수인이 저 하자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면 안 샀죠. 알면 안 샀죠. 그죠? 하자를 뭐 했으니까? 몰랐으니까 샀다. 그래서 매수인이 하자를 뭐 했을 때? 하자를 알았다 몰랐다. 둘로 나눠져요. 하자를 모른 때 하고요. 하자를 뭐 한 때? 안 때. 이거에 따라서 법리가 달라져요. 하자를 모른 때 또는 안 때에 따라서 법리가 달라집니다. 하자를 몰랐다면, 모르고 샀다 이거죠. 땅이 뭐가 되어 있는 거를? 오염되어 있는 거를. 이걸 무슨 하자라고 그래요? 물건의 하자라고 그래요.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가 있다. 또는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라고 그래요. 목적물. 물건의 결함이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자를 모르고 샀으니까요.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샀으면 둘로 나눠져요. 목적 달성이 되냐 안 되냐.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 달성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목적 달성이 되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제 처리. 그럼 저걸 10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얘는 돈 받았죠? 매도인은 뭐 받았어요? 매도인이 받은 게 뭐예요? 저 땅 주고 뭐 받았어? 돈 받았죠? 여기서 얘가 10억 주고 샀다 이거죠? 그럼 얘는 뭘 줘야 돼? 얘가 땅을 줘요. 지금 계약이 해제됐는데 계약금을 줘요. 지금 10억을 줬는데 받은 급부죠. 10억을 돌려주고 얘는 10억을 돌려주고 얘는 뭘 돌려주고? 땅을 돌려주고. 이게 또 동시행이다. 오케이? 네.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저기다가 내가 공장을 지려고 그랬다. 공장을 져요? 질 수 없어요? 목적 달성할 수 없죠? 공장을 못 짓게 됐어요. 이미 굴지하고 자재 다 사다 놨는데. 그죠? 그러면 해지로 끝날 문제예요? 아니에요? 해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요. 손해배상까지. 그거 입증하면 돼요. 피해액 입증하면. 내가 골재 사다 놓은 거, 자재 사다 놓은 거,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깨졌으니까 다시 다른 땅을 또 알아봐야죠. 그 피해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서 받아요. 입증해서. 그게 바로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 따라서 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뭐까지 해요?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런데 목적 달성할 수 있을 때는, 그럼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은 오염이 조금 됐다는 거야? 많이 됐다는 거야?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없다는 거는 오염이 많이 됐다는 거죠. 여기가 땅이 오염됐다. 많이 오염됐다. 그럼 달성 못하죠? 그럼 해제로 가는 거고요. 조금 오염됐다. 오염된 부분이 국지적이다. 국지적이다. 그럼 목적 달성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른 거예요. 그죠? 국지적이냐 전면적이냐 이거는 사안마다 틀리고 판사 마음이죠. 판사 마음.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 달려있죠? 예,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이건 경미한 하자야 중대한 하자야? 이걸 중대한 하자라 이거죠. 중대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대한 하자면 계약을 뭐 해버려요? 해제해요. 해제. 해제하고 뭐까지요? 손해배상까지 끌고 가는 거고, 이렇게 목적 달성할 수 있다는 거는 중대한 거예요? 경미한 하자야? 경미한 하자다. 이거 경미한 하자. 경미한 하자는 뭐 할 수 없어요? 해제를 못해요. 해제 못하고 뭘로 끝내요? 손해배상으로 끝내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이것만 돼. 이것만. 이 부분입니다. 그래.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경미한 하자냐 중대한 하자냐. 그럼 이 얘기입니다. 제 조카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 장난감 가게를 가가지고요. 장난감을 하나 사왔어요. 3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사왔어요. 오케이요?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이게 작동이 안 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웃으셨죠? 해결해 보세요. 웃으신 분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해요?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주시겠어요, 사장님? 아니 30만 원 주고 팔았는데 일주일 만에 가지고 왔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고장난 거 가지고 왔죠? 바꿔주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바꿔줘요? 택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바꿔줘 그걸? 바꿔주세요? 30만 원 주고 팔았는데 이미 일주일 지났는데 바꿔주세요? 원래 하자가 있었으면 입증을 해서 안 바꿔준다니까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물건에 뭐가 있어요? 목적물에. 물건에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죠. 모르고 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자가 생겼어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쫓아와서 소비자가 뭐라고 그래요? 집주인, 그 주인이, 판매자가, 매도자가. 아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쉽죠? 아주 쉽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매수자는 돈 돌려달라고 그러죠? 환불을 해주든가 아니면 어떻게 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러고. 매도자는 뭐라고 그래? 네가 쓰다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뭐 하다가? 사용하다가. 내가 줄 때 하자 없었는데 네가 뭐 하다가? 쓰다가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런 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죠? 벌써 답이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죠? 그럼 그게 이걸로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자가 뭐 할 때? 계약할 당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어야죠. 그죠? 그게 지금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싸움으로. 맞아요? 쓰다가 그랬다. 쓰다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건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입증이 어려워졌잖아요. 이거예요. 이걸 판사가 이게 판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죠?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똑같아요. 옷을 사왔어요. 제 밴드 거기 가입해 있는데 그 밴드에 올라온 글 중에 이게 있더라고. 자기가 딸내미한테, 고등학교 다니는 딸내미한테 패딩 점퍼를 사줬대요. 유명한 그 패딩 점퍼 한 70만 원 주고. 근데 그게 한 달 지났는데 자크가 안 돼. 자크가 안 되고 뽀프라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명품인데 그나마. 요거 가서 롯데백화점 가서 바꿔달라고 그랬대요.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겠어요?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뭐요? 사용상의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말처럼. 근데 법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법리적으로 뭐 할 수 없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면
무슨 하자? 해제 못해요. 뭘로 끝나요?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이 얘기입니다. 중대한 하자였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중대한 하자였다면 처음부터 그 물건이 작동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작고도 안 됐고, 그죠? 애가 산 장난감도요. 작동이 안 됐겠지. 판정을 한번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가 내 아들 거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지금 쓰다가 안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럼 거꾸로 보세요. 판매할 때는요. 작동이 된 거였어요. 작동이 된 거였어요. 맞아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였으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안 팔았고 애가 가져오지도 않았지, 애가. 그죠? 그럼 그건 뭐예요? 거기에, 그럼 판사가 볼 때, 제3자가 바라볼 때는 뭐라고 보겠어요, 그거를? 사용상의 과실이 껴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용상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어렵다는 거지, 이게. 그래 소송으로 가면 어려운 거예요. 해제해주세요, 해제해주세요. 이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과실이냐. 그럼 하자가 언제부터 있어야 돼, 하자가? 처음부터요, 계약 당시에. 이게 계약 당시에 존재한 거냐 이거죠. 이거. 쓰다가 생긴 거는요. 쓰다가 생긴 건 책임져 안 져? 안 져요. 안 져.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언제부터 하자가 있어야 돼요? 뭐 할 당시? 계약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어야 되고 그걸 얘가 알았어야 돼? 몰랐어야 돼요? 몰랐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계약을 뒤집을 수 있어요. 매수인이. 그럼 이 하자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책임은? 매도인이 판매를 했죠. 판매자가 책임지는 거죠. 물건 판매자가.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물건 판매한 사람이 책임져라. 왜 책임져요? 계약할 때부터 뭐가 있었으니까? 하자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현실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거 만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볼게요. 물건의 하자를 뭐하고 샀으면? 알았을 때는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매수인은 얘한테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책임 물을 수 없어요. 하자를 뭐한 때? 안 때는 매수인이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습니다. 책임 추궁을 해요? 못해요? 할 수 없다. 전혀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샀으니까. 그럼 그 장난감이 좀 고장났다. 또 못이 좀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정상제 가격을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을 어떻게 해요? 깎아요. 다운시켜가지고 물건을 사거든요. 여기 결함이 있잖아요. 이거 좀 싸게 줘. 70만 원인데 이거 50만 원에 사. 그죠? 그건 하자를 뭐 했을 때요? 알았으니까 이거는 책임 추궁을 못 해요. 대신에 대금을 깎아가지고 가격을 물건 흥정할 때 거기다 개입을 시켰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뭐 했을 때? 몰랐을 때를 전제로 깐다.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하자를 물건의 하자라고 그래요. 무슨 하자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뭐 했을 때요? 몰랐을 때만 저 매도인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권리 하자가 있어요. 땅이 일부가 수량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수량이 부족하다. 이거를 권리하자라고 그래요. 무슨 하자? 권리하자. 일부가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타인 땅이거나 일부가 누구 땅이다? 타인 소유 땅이다. 타인 소유 땅. 이걸 무슨 하자라고 그래? 다 권리하자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무슨 하자? 수량이 부족하다. 일부가 타인 소유다. 일부가. 이럴 때는 권리하자는 아까 물건의 하자가 있었잖아요.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논의의 출발을 뭘로 했어요? 몰랐을 때가 원칙이에요. 몰라야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왜 이런 하자 있는 거 팔아먹었냐 나한테. 그런데 무슨 하자일 때요? 권리하자일 때는 선의가 아니라 악의일 때도요. 알고 있을 때 따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알고 있어도 따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시험에 나와. 그게 원래 담보 책임의 출발은 어디였어요? 몰랐어야죠. 모르고 있었어야지 가서 책임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뭐 했을 때? 알았을 때요? 몰랐을 때? 선의해야죠. 선의. 선의인 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책임 추궁하는 거죠? 책임 추궁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원칙. 뿌리가 중요해요. 지금 뿌리가. 매수인이 뭐일 때? 선의일 때 가서 책임 추궁한다. 저 매도인한테. 그런데 권리하자 중에서 선의가 아니라 뭐일 때도요? 악의일 때도 책임 추궁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뭐 할 수 있다고? 책임 추궁을 못해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경우가 예. 몇 가지가 있다요.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예외적인 이 사유, 예외적으로 악일 때도요.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일 때도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차후에 하자고요. 차후에 여기를 채워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논의의 출발은 언제요? 매수인이 뭐 했을 때? 선의일 때. 이 선의일 때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보고 계세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땅 몇 평 계약을 했어요? 10,000평이죠. 근데 일부가 뭐예요? 일부가? 수량이 뭐예요? 부족하다. 10,000평인 줄 알고 계약을 했어요. 10억에. 근데 재보니까요 9,000평이야. 9,000평. 그럼 몇 평이 빠져요? 1,000평이 모자라죠? 그럼 돈 준 건 얼마고요? 10억이죠. 그러면 1,000평만큼 모자라니까 대금을 어떻게 해요? 깎으면 되죠. 깎아가지고 돌려받으면 되죠. 그게 뭐가 부족했을 때? 수량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매수인이 선이면 대금 깎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 수량 부족일 때 한번 해볼게요. 뭐가 부족할 때? 땅에 뭐가 부족? 수량이 뭐 할 때? 부족할 때. 10,000평인 줄 알았어요. 10,000평인 줄 알았더니 재보니까 몇 평이에요? 9,000평이에요. 모자라죠? 몇 평이요? 1,000평이 모자라죠. 그럼 매수인은 어떻게 해요? 매수인이 선이면 저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선일 때는 뭐 할 수 있냐면 감액할 수 있어요. 얼만큼 감액을 해요? 1,000평만큼 감액하죠? 1,000평만큼. 1,000평분만큼 뭐 할 수 있어요? 감액 조치하면 돼요. 감액 조치. 깎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 9,000평으로요. 9,000평으로 목적 달성이 된다. 예컨대 공장을 세울 수 있다. 그럼 계약 해제해요? 해제 못해요? 해제 못하죠. 목적 달성이 되면. 그죠? 목적 달성 못하면 뭐 하면 돼요? 해제하면 되죠. 목적 달성 되면 안 되면? 못하면. 목적 달성하면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계약 뭐예요? 해제하는 거죠. 해제.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해요. 그때는 손해배상으로요.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거죠. 손해배상으로. 그죠? 예, 이게 수량 부족일 때. 뭐가 부족할 때? 수량 부족할 때 매수인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예요. 매수인이 뭐 해야 돼? 이거는 선의해야 돼요. 선의해야 돼요. 이게 다 언제까지냐? 1년 안에 해야 돼. 1년 안에. 몇 년 안에? 1년 내에 조치가 돼야 돼. 1년 내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뭐 하든가요? 감액을 하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해제하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다 얼마 안에? 1년 안에 해야 돼. 1년 안에. 1년 지나버리면 못 해 이거. 요런 하자를 권리하자라고 그래요. 무슨 하자? 권리하자. 그래 하자는 우리 민법, 우리 담보책임에서 크게 두 개로 나눠요. 무슨 하자하고? 물건의 하자하고 또 하나는 무슨 하자? 권리하자로 나누어요. 이렇게요. 이 권리하자가 5개로 다시 나눠져요. 5개로. 오케이. 그럼 내가 차를 샀다. 차 뽑았는데 차에 결함이 있다.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오케이요? 예. 땅 샀는데 땅에 수량이 부족하다. 수량이 부족하다. 무슨 하자? 권리하자. 오케이. 백화점에 가서 의류를 샀다. 의류 샀는데 옷에 결함이 있다.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또는 목적물의 하자. 그죠? 마트 가서 과일을 한 박스 사왔다. 과일이 썩었다.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오케이요? 예. 그 물건은 다시 둘로 나눠요. 목적물의 물건의 하자는 두 개로 나눠요. 자, 볼까요? 책 보실게요. 책 249페이지요. 249페이지 맨 위에 담보 책임 나와 있어요. 1. 물건의 하자, 물건 하자. 물건의 하자, 법률적 장애, 경매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물건의 하자. 뒤로 넘기면 무슨 하자 나와요? 뒤로 넘기면 권리하자. 그래서 그 담보 책임을 크게 써보세요. 담보 책임은 크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무슨 하자고요? 써볼게요. 담보 책임 옆에다가 담보 책임은 이렇게 나눠요. 크게 무슨 하자고요? 물건의 하자하고 무슨 하자? 권리하자. 크게는 이렇게 나눠요. 원래 이렇게 나누는데 세분하면 여기요. 채권의 하자까지. 채권을 매매했는데 하자가 생겼다. 원래는 물건 하자. 두 번째는 무슨 하자? 권리 하자. 추가해서 무슨 하자? 채권의 하자까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나눠요. 보통은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시험에 요거까지도 내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채권의 하자까지. 물건의 하자는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두 개로 나눠져요. 물건의 하자가. 어떻게 나누냐? 특정물의 하자. 특정물의 하자가 있을 때, 또 하나는 종류물의 하자가 있을 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하자? 특정물의 하자. 또 하나는 종류물의 하자.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특정물은 유일한 물건이에요. 세상에 유일한 물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 종류물은 유일해요. 같은 종류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걸 종류물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책 이런 것들이 종류물이죠. 엄청 많죠. 건물은요. 건물은 그거 유일하죠. 그 집은 유일하죠. 특정물입니다. 빌라를 샀다. 빌라를 샀는데 거기에 누수가 있다. 그게 특정물의 하자. 종류물은요. 차를 뽑았죠. 그럼 그 차가 하나만 있어요? 새 차가 똑같이 여러 개 있어? 예, 그걸 종류물 하자라고 그래요. 그럼 빌라에 하자가 생겼다. 빌라를 샀는데 빌라에 뭐가 생겼다? 누수가 있었다. 누수. 이게 바로 무슨 하자? 특정물 하자죠. 빌라에 누수나 균열이 있었다. 누수나 균열이 생겼다. 그걸 내가 모르고 집을 샀다. 모르고 샀다. 그죠? 그게 무슨 하자? 특정물 하자. 그럼 이게 중대한 하자면 무슨 하자면? 중대한 하자면 목적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해제하고 뭐 청구해요? 손해배상 받으면 돼요. 근데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무슨 하자면? 경미한 하자다. 경미한 하자면 해제 못하죠? 해제 못하고 뭘로 끝내요? 손해배상으로. 이 누수나 균열이 아주 조금이다. 조금하다. 크다 적다도 이게 애매한 거죠. 그죠? 이거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법원이. 도배 벽지가 좀 뜬다. 이거는 경미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해제 못하고 뭘로? 손해배상으로 끝내고 맙니다. 이걸 무슨 하자라고 그래요? 특정물의 하자. 종류물의 하자는 내가 차를 뽑았는데 그 차에 결함이 있더라. 그죠? 차에 뭐가 있다? 결함이 있다. 차의 결함.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처럼 중대한 하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예. 해제하고 뭐 청구요?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죠? 그럼 이거는 차 뽑겠다는 거야? 안 뽑겠다? 나 그 차 싫어. 안 사. 안 사 그럼 뭐 하면 돼요? 해제하고 뭐 하면 돼요? 아, 그런데 나는 그 차를 원해. 그 종류 차를 원해 내가. 오케이요? 난 그 차 꼭 타고 싶어. 그죠? 근데 그 차가 어떻게 됐어 지금? 결함이 있죠. 그럼 꼭 그 차여야 돼? 다른 종류로 바꾸면 돼? 예, 하자 없는 다른 물건. 하자 있는 없는.
어떤 거? 다른 차. 다른 차를 빼면 되죠. 이거 달라고 하면 돼. 이거 둘 중에 하나 하면 돼. 둘 중에 하나.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는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나 돈 돌려줘. 물려달라는 거죠? 물려달라는 것이고, 요거는요. 하자 없는 무슨 차? 다른 차 달라는 거죠? 예. 요걸 달라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약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겠다. 하는데 대신에 하자 없는 차를 뽑아달라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매수인은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요걸 고르든가. 둘 중에 하나 뭐 하면 돼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해지하고 뭐 하든가? 손해배상 청구. 그죠? 아니면 뭐 하든가? 하자 없는 다른 차 뽑든가.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그래요. 이 차가 하자 있어요? 하자 없어요? 그걸 무슨 물? 완전물을 달라. 완전한 차를 달라. 뽑아달라 이 얘기. 옷을 샀다. 백화점에서 옷 샀는데 그 옷이 거기서 살 때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바느질이 잘못됐더라. 하자 있죠? 예. 근데 하자가 크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반품해줘. 반품하고 어떻게 달라고요? 다른 옷 달라. 예, 이게 이거죠. 종류물일 때. 무슨 물? 종류물일 때. 그 다음 권리하자. 이 권리하자는 5개로 나눠져요. 5개. 몇 개로요? 5개로 세분이 돼요. 여기 5개로. 이거 내용 많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용익권 제한, 저당권 실행. 5개로 나눠져요. 권리하자가. 몇 개로요? 5개. 권리하자 보세요. 뒷장에 넘겨보시면. 가기 전에 249페이지 보세요. 249페이지 잠깐 보고 가요. 자, 담보 책임의 첫 번째 물건의 하자. 580조 나와 있죠? 580조 보세요. 책 보세요. 책 보세요. 580조하고 581조가 있어요. 580조는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쓰세요. 특정물 하자라고 그래요. 580조를 뭐라고 그래요? 특정물의 하자. 특정물은 유일해요? 여러 개요? 유일해요. 특정물의 하자. 581조는 무슨 하자? 종류물 하자. 581조는 무슨 하자? 종류물의 하자. 같은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자, 그럼 580조 1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하자에다가 별 3개. 목적물의 하자라고 그러죠? 이걸 물건의 하자라고도 해요. 물건의 하자 또는 목적물의 하자. 하자가 언제부터 있어야 돼요? 계약 성립 당시. 계약 뭐 할 당시요? 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할 거야. 쓰세요. 언제부터 있어야 돼요? 계약 성립 당시에. 그럼 매수인은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해제권 위에다 쓰세요. 중대한 하자일 때요. 무슨 하자? 중대한 하자일 때. 그럼 목적 달성돼요? 못 해요? 못할 때 해제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는 뭐예요? 경미한 하자. 손해배상 청구권 있다. 위에다 쓰세요. 뭐라고 해요? 경미한 하자일 때는 손해배상 청구만.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라고 돼 있죠. 거기다 써주셔야 된다고요. 뭐라고 써요? 해제 위에다 뭐라고 써요? 동그라미 하고요. 중대한 하자일 때는 해제. 그죠? 손해배상 청구는요. 경미한 하자일 때. 됐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선의의 별 3개. 하자 알았어야 돼요? 몰랐어야 돼요? 그럼 옆에다 쓰세요. 하자를 안 때. 하자를 뭐 할 때요? 안 때 써보세요. 하자를 안 때는 담보 책임 못 문다. 시험 7번 나왔어요. 7번. 이 쉬운 답을요. 밑에 하자란 밑줄 그으세요. 계약 뭐 할 당시에?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특별히 뭐 한 거? 보증한 성능. 당사자가 보증한 거 있죠? 그 보증한 성능을 뭐 했어요? 갖추지 못한 때. 그때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사자가 뭐 한 거? 보증하거나 통상의 품질을 못 갖춘 거. 품질 미달이죠? 품질이 미달이거나 보증한 성질이 안 된다 이거죠. 오케이요? 예. 그 다음 2항 경매의 경우에는 별 3개.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은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16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16번이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경매로 집을 샀어. 경매로 뭘 샀어요? 빌라 집을 샀어.
빌라를 샀죠. 근데 이걸 매매로 샀어요, 경매로 샀어? 근데 그 빌라에 뭐가 생겼어? 누수가 생겼어요. 그때 그 하자가 무슨 하자요? 중대한 하자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걸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매매일 때는 돼요. 매매일 때는. 근데 지금 뭐예요? 매매가 아니라 뭘 때? 경매일 때는 담보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어요. 경매일 때는. 왜요? 현장 답사를 스스로 하라는 얘기예요. 경매일 때는. 오케이. 그래서 매매가 아니라 뭘로 샀을 때요? 경매의 밑줄이요. 경매일 때는 무슨 하자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은 책임을 물어요? 못 물어요?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별세개. 매매일 때는 물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 살 때요. 경매로 집 살 때 써보세요. 경매로 집 살 때 뭐 하라고요? 현장 답사 하라. 이 얘기예요. 경매로 뭐 살 때? 집 살 때. 경매로 집 살 때 현장 답사 해라. 안 하면 책임을 아무것도 물을 수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 항 때문에 그래. 이 항 때문에. 그럼 저 매도자는 책임져요? 안 져요? 매도자는 책임을 져? 안 져? 안 져. 여기 하자가 생겨도 책임 전혀 안 져. 경매일 때는. 매매일 때는요. 매매일 때는 책임져? 안 져? 책임져요. 뭐일 때는 안 져요? 경매일 때. 그 다음 581조. 매매의 목적물을 뭘로 지정했어요? 종류로 동그라미에. 종류로 지정했죠? 종류. 이걸 종류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물? 그 후 특정된 목적물. 그 특정된 자동차에 뭐가 생겼어요?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때도 전주의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준용이니까 뭐예요? 중대한 하자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하고 손해배상이고요. 경미한 하자면 손해배상할 수 있다. 됐어요? 예, 그 준용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2항. 2항의 별세개. 매수인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그죠? 중대한 하자면 뭐예요? 중대한 하자면 해제. 다시요. 중대한 하자면 뭐예요? 해제하고 경미한 하자면 손해배상 할 수 있죠. 그거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다. 밑줄이요.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뭐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뭐를 안 하고? 자, 원래 물건 샀는데 그 물건이 하나예요, 종류물이에요? 차 샀는데 차 뽑았는데 결함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매수인은?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선택한다. 이 말을 풀어낸 게 그거야, 지금. 나 안 뽑아, 차 안 뽑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지하면 되죠? 예. 뽑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하자 없는 물건 청구 됐어요? 그 다음 582조. 전 2조의 권리 행사 기간은 그 사실을 뭐 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법률적 장애가 있어요. 법률적 장애. 보세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뭘 받을 수 없어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건축이 되어 불가능해요. 이걸 무슨 장애라고 그래요? 법률적 장애라고 그래요. 별 3개. 땅 샀는데 땅이 건축이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허가가 안 나서. 그죠? 그걸 무슨 장애라고 불러요? 법률적 장애라고 그래요. 이게 요즘 뜨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 아까 하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하자하고요? 물건의 하자하고 무슨 하자? 근데 지금은 이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땅이 땅이 오염되면 무슨 하자? 땅이 수량이 부족하면. 근데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써보세요. 뭘로 묶였다? 법률로 묶여있다. 뭘로 묶여있다? 법률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거지 이게. 법으로 묶여있다는 거죠. 그래 개발을 못해 개발을. 무슨 하자에 이거는? 물건이요 권리에. 그래서 이게 학설하고 판례가 틀려요. 학자들은 뭘로 봐요? 권리하자로 봐. 학자들은 권리하자로 보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물건의 하자로 봐요. 그리고 여기에 틀린 거.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매입한 토지의 법률적 장애로 무슨 장애로? 법률적 장애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판례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무슨 하자? 목적물의 하자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별 3개. 무슨 하자로 봐요?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가 아니다. 됐나요? 따라서 땅이 뭘로 묶인 거? 땅이 뭘로 묶여 있어요? 법률로 묶여 있는 상태를 우리 판례는 무슨 하자로 본다? 이걸로 봐요. 권리 하자가 아니라. 됐어요?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넘기면 권리하자가 나와 있어요. 권리하자. 권리하자. 몇 종류예요, 거기요? 5개 써보세요. 5개라고 써요. 권리하자 밑에 옆에다가 5개. 자,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는요. 여기 만평인데요. 만평을 매매했는데 만평이 몽땅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땅이야, 이게. 일부가요, 몽땅이요. 몽땅 남의 땅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부 타인 권리. 일부가요, 전부가 남의 땅이었다. 이게 1번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요. 두 번째는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의 밑줄이요. 만평 중에서 1000평이요. 1000평이 남의 땅이다. 아까는 만평이 다 남의 거였죠? 두 번째는요. 전부가요, 일부가? 일부가. 거기다 써보세요. 만평 중 몇 평이? 1000평. 만평 중에 1000평 써보세요. 만평 중에 1000평이 남의 땅. 그걸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수량 부족. 만평 중에 몇 평이요? 1000평이 부족해요. 2번하고 틀려요. 2번은 뭐예요? 2번은 남의 땅이 껴있어요. 여기엔. 여기 남의 땅이죠? 2번은 뭐였어요? 일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 권리 매매였어요. 1000평이 누구 거예요? 남의 거야. 매도인 게 아니라고. 이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땅이다. A가 매도인인데 얘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남의 거다. 이게 C 거다 이거지. 이게 C 거다. 일부 타인 권리고. 세 번째는요. 수량이 부족해요. 1000평인 줄 알고 샀더니 몇 평이더라? 9000평이더라. 이게 수량 부족이죠? 달라요. 전혀 달라. 네 번째는 용의권의 제한. 뭐의 제한? 용의권의 제한. 다섯 번째는 저당권 전세권이 뭐 있어요? 실행됐어요. 다섯 번째 볼게요. 576조. 자, 그거 노트에다 써볼게요. 노트에다 쓰면서 갈게요. 노트에다 쓰세요. 책에다 쓰셔도 되고 거기 책의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576조 그대로 써드릴게요. 일단 권리하자가 몇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권리하자가 몇 개? 몇 개로 돼요? 5개로 돼요. 그 5개가 다 틀려. 사안마다 다 틀려. 자, 그 중에 지금 5번 하는 거예요. 몇 번? 저당권.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의 뭐로? 실행으로 인한 담보 책임. 민법 몇 조? 576조입니다. 뭐라고 돼 있는지 우리 민법 576조에 규정한 거 그 내용을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옮겨 드릴게요. 그대로 옮겨 드리면 이렇게 돼요. 별 3개 하세요. 권리하자 5개 있어요. 그죠? 5개는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와. 돌아가면서. 어떤 때는 전부 타인, 어떤 때는 일부 타인, 어떤 때는 수량 부족, 어떤 때는 저당권 진행. 돌아가면서 시험에 내요. 어느 거 하나만 할 수가 없어요. 다 하셔야 돼. 다. 그 중에 지금 요걸 해볼게요. 자, 받아 적어볼게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사망을 써야 돼요. 사망. 1항, 2항, 사망을 써야 돼요. 사망을 써야 되니까 공간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매매 목적이 된 뭐에? 부동산에. 받아 적어보세요.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저당권의 뭐로 인하여?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
이게 1항입니다. 1항. 그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576조 1항이에요. 이 항은요. 이 항은 받아 적어 볼게요. 매수인이 출제로 매수인이 뭐로? 출제로 소유권을 뭐한 때? 보존한 때는 매수인의 출제로 소유권을 뭐한 때? 보존한 때는 출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제액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2항. 3항은요. 전 2항에 의해서 매수인이 손해를 받을 때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어떤 사안이냐면 이런 사안이에요. 이 아파트에 은행 앞으로 은행이 저당을 잡았어요. 여기요. 2억을 융자를 해주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자, 논의의 출발 사안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트에 뭐가 잡혀 있다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1억이 국민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얼마가요? 융자 2억 빼낸 거죠. 융자 2억 빼내고 저기다 저당 잡혀놨어요. 저당 잡혀진 저 아파트를 팔 수 있나요, 없나요? 매매할 수 있죠. 아무 상관없죠. 이 매도인이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거 빚 감당이 안 된다. 차라리 파는 게 낫다. 팔고 새로 들어가자. 집을 뭐 하기로 했어요? 매매하기로 했어요. 매매하기로. 그래서 매수자가 저 아파트를 인수를 했어요. 을이 저 아파트를 매매로 인수했어요. 자, 이때 아파트의 시가가 만약에 이게 6억이다. 시가가 6억이라고 쳐볼게요. 시가 6억인데 융자 얼마 잡혀 있어 지금? 2억이 설정돼 있죠. 그럼 매수인이 이 집을 매매로 살 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요 2억을 융자금 2억을 끼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끼고 살 때는 6억을 다 줘요. 2억을 까고 줘요. 2억 까고 4억 주고 사죠.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융자 안 끼고 그냥 6억을 다 주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요? 예. 그때 을이 어떻게 했다고 이거를? 융자 안 끼고 융자를 안 끼고 다 줬다는 거예요. 6억을. 어떻게 하고 샀다? 다 주고 샀다. 6억을. 그럼 융자 끼고 산 거예요? 안 끼고 산 거예요? 안 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걸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거꾸로야.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사요? 2억을. 끼고 사죠? 여기서는요? 안 끼고 샀어. 안 끼고 샀어. 논의의 출발이 달라요. 오케이? 자꾸 자기가 경험한 거. 나는 이거 끼고 샀는데 그러면 답 못 찾아 이거. 답 못 찾아요? 거기다 자꾸 대입하면 안 돼요. 왜? 그거 논의의 출발이 달라 지금. 끼고 샀다 안 끼고 샀다? 그럼 얼마 주고 샀다고요? 6억을 다 주고 2억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이거 갚아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일단 소유권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얘가? 소유권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소유권 얻어, 못 얻어? 얻죠. 저당권 있는 아파트 얻은 거죠? 소유권 얻었다. 일단 소유권 얻은 거죠? 남아있는 건 뭐예요? 제가 이 매도인이 요 2억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갚아줘야죠. 갚아주면 문제가 안 되죠. 안 갚아주면 어떻게 돼? 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죠. 저당권이 뭐만 돼 있었어요? 설정되어 있다가 이게 그냥 있어요? 실제 실행이 돼요? 실행이 돼버려 이게. 설정되었던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을이 산 소유권이. 예,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뭘로 넘어가요? 경매 실행돼요. 경매로. 누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낙찰자가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럼 얘가 소유권을 얻었다가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뺏기게 돼요? 소유권을 뭐 했다가? 얻었다가 뭐가 실행되면?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이 뭐가 되면? 실행되면 얘 소유권이 없어지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누가 원인 제공한 거죠? 매도인이. 왜요? 매도인이 얘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6억을 다 줬죠? 얘가 돈 다 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갚아라 이거죠. 네가 갚아라 이거죠? 근데 이거를 갚았어 안 갚았어? 안 갚았으니까 보세요. 설정된 저당권이 어떻게 됐어요? 행사로라는 말이 뭐야? 실행되었다. 매수인이 취득한 뭐를 잃었어요? 소유권을 잃게 됐어요. 잃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예요? 원인 제공을? 매도인이. 그때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매수인은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당권 2억 설정된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왜요? 이건 등기부에 나오니까 알죠. 알고 있어도 돼요? 알고 있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매수인이 선의여야 돼요? 악의여야 돼요? 선의인 때 해제할 수 있어요? 악의일 때도요? 여기 매수인 앞에 선의인 때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 말은 선의인 때도 해제할 수 있고 뭐 할 때도? 악의인 때도 뭐 할 수 있다? 이 말이 여기에 생략돼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매수인은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악의일 때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이제 아까 논의의 출발이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원래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선의일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선의가 아니라 매수인이 뭐여도? 악의여도 악의인 때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더라? 예, 아주 중요한 예외가 여기서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담보 책임의 출발은 뭐예요? 매수인이 뭐일 때? 그런데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의일 때도 예외적으로 책임 추궁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576조예요. 저당권 실행일 때. 그래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매수인의 뭘로 인해서? 출제라는 거는 돈을 내놔가지고. 그럼 여기 보세요. 얘가 이거 2억의 변제기가 됐다. 오늘이 변제기다. 이 변제기다. 그럼 경매가 안 되도록 하려면 경매가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갚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죠. 그죠? 얘가 갚으면 경매 안 되죠. 근데 그걸 누가 갚았어요? 매수인이 이걸 갚았다. 2억을. 오케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출제로 소유권 어떻게 했다? 보존했다. 이건 매수인이 갚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갚았다? 매수인이 갚았다. 매수인이 뭐를 갚아줬어요? 융자금을 갚아줬다 이거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매도인한테. 야, 네 빚 내가 갚았어. 돈 줘 이거. 2억 내놔 2억. 왜? 네 돈을 내가 갚았잖아. 그걸 무슨 상환 청구라고 그래요? 출제액 무슨 청구?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갚으면. 빚을 뭐 하면? 갚으면. 세 번째는요.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변제기가 오늘인데 안 갚으면 매도인도 안 갚고 매수인도 안 갚아. 그럼 뭐가 돼요? 경매가 되죠. 경매가 돼요. 그럼 소유권 있어요? 소유권 잃어요. 얻었다가 소유권을 잃게 된다. 잃게 될 때.
이때 이제 쌈 나는 거죠. 얘하고 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얘한테 계약 뭐 하고요? 해지하고. 계약 해지하고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까지. 얘한테 손해배상을 걸 수 있다. 손해배상을. 계약 뭐 해버리고? 해제해버리고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연결할 수 있다. 손해배상까지. 이때 매수인이 선의여도요, 악의여도요? 선의일 때요, 악의일 때요? 여기 선의일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게 아니라 뭐여도? 선의든 뭐이든 다 상관없다 이게. 아, 여기도 똑같네 이거.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여도 해제할 수 있죠. 그럼 선의뿐만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담보 책임은 원래 선의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하나 다시 또 생긴 거야. 그죠?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악의여도 뭐 할 수 있어요? 예, 576조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눈으로 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탁 나오면 앞에 탁 나오면 이게 탁 나오면 여기로 저절로 오셔야 돼요. 여기를 뭐 이런 거 읽고 말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절로 딱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어. 그럼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가 법률 요건이에요. 여기까지가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세 가지입니다. 해볼게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 아파트죠? 아파트에 뭐가 됐었어요? 설정된 뭐? 저당권 전세권에 뭐로 인하여? 행사로 인하여. 행사라는 말은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일이 꼬였어. 매수인이 취득한 뭐가? 소유권을 잃었다. 그죠? 그러면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선일 때 악일 때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됐어요? 이걸 외우셔야 된다. 576조 1항을. 됐어요? 다시 한번요. 지워볼게요. 법률 요건입니다. 내가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이 집이 뭐가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샀어. 그죠?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당권이 뭐가 돼서? 실행돼서. 저당권이 실행돼서 집을 잃게 됐어요. 됐죠? 오케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요? 따져 이놈한테. 따지죠? 계약 뭐 하고요?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뭐 청구? 손해배상 구할 수 있다. 선의여도요, 선악 불문하고. 오케이. 576조. 언제까지요 이거? 1년 안에 해야 되죠? 기간 제한이 없어 이거는. 기간 제한이 없어. 10년 지나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권리하자. 576조의 권리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됐나요? 예, 여기까지. 그래서 매매 마지막까지 보셨고요. 쉬었다가 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